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해주는 바로 그곳 119 구조대. 2008년 상반기에만 무려 35,914명의 사람들이 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위험으로부터 탈출, 안전하게 구조를 받았는데,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2009년에는 더 이상 119 구조대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내기 위한 위기 탈출 넘버원 구조 구급편. 2008년도 상반기 구조 구급 현황 통계 중 구조 인원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려 11,326명의 사람들이 구조대 1위를 차지했는데, 야, 교통사고 무서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는 지금까지 총 35회에 걸쳐 여러 교통사고의 사고 유형과 그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도 아직도 도로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운전 행태가 두 가지 있으니, 첫 번째는 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동시에 운전하는 행위. 과연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집중력이 떨어져갖고.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가상 운전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휴대전화 통화 상황을 가정해 운전자에게 전화로 덧셈 뺄셈을 시켜보니 운전하랴 계산하랴 눈의 움직임이 불안정해 보이는 운전자, 또한 실제 도로 운전 실험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집중력이 분산돼 세워둔 마네킹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운전이 아니야. 대표적인 위험운전 두 번째는 바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행위. 위급한 긴급 차량 통행이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임시 대피 장소인 갓길. 하지만 단순히 운전 중 졸음을 쫓기 위해, 급한 용변을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심지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세우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넘버원에서 갓길에 주정차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본 결과, 앞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와 정지해 있을 때 뒤따라오는 운전자의 시각에서는 앞차가 서 있는지 달리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 없고, 후미등조차 켜져 있지 않았을 때는 앞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드디어 앞차가 발견된 시점에서 뒷차를 정지시키고 진짜 위험하다. 두 차 사이의 거리를 재보니 불과 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평균 속도가 시속 90km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듯 끔찍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크고 작은 부주의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교통사고. 그렇다면 교통사고 외에도 119 구조대가 많이 출동하는 사고 현장은 어딜까요? 2008년 상반기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사고 현장이 있으니, 이 사고 현장에서 무려 7,627명이 구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조대원들을 직접 만나보니 아주 많죠. 자주 출동합니다. 예, 자주 나갑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아주 당황들하고 계세요.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고요. 예, 우리 도봉 구조대만 해도 올 한 해 출동 건수가 159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 현장에서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자주 현장에 출동해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인원이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이 사고 유형은 무엇일까요? 승강기 사고일까요? 실내 갇힘 사고일까요? 결정 양자택일. 자, 문제 나갔습니다. 119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사고가 교통사고고요.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곳은 어디일까요? 승강기일까요? 실내일까요? 보셨다시피 겁에 질려 있다고 하잖아요. 겁에 질려 있을 경우가 언제십니까? 저 둘 중에 양자택일 한번 해보세요. 둘 다 질려 있죠. 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 왜냐면 엘리베이터 저는 또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무섭죠? 무섭죠. 저는
솔직히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많죠. 엘리베이터 혼자 타잖아요?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거울에 있는 게 난지 아닌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 네. 거울에 무서워. 두 개가 겹치잖아요? 오, 난리나. 끝도 없이 보여요. 막, 다 예. 보이잖아, 계속. 그리고 저희 집은 밖에 엘리베이터 유리가 이렇게 되게 보여요. 그럼 가까워서 조그만 어린애가 장난질을 이러고 있어요. 우리 그 앞에 있어. 이거만 보이잖아. 뭐야, 나 거기 보여. 난 얼굴만 보여, 얼굴만. 구원 같아요, 애들이. 맞아. 어우. 깜짝 놀래. 조명도 막 무섭고. 지금 얘기 듣는 것만 제일 싫어, 엘리베이터. 그래서 답은 엘리베이터. 요즘은 또 굉장히 고층 빌딩도 많아지고 이 예전만큼의 그런 엘리베이터 승강기의 개수가 아니에요. 정말 이 시골에도 정말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 감 좋은 김태현 씨 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뭐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실내에 갇혀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없죠. 네.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 있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니까요? 또 방청객 이용해요, 또.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이건 저 손 안 들고도 아시겠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저분들에게 여쭤봐서 제가 문제를 맞춘 이후부터 저분들과 저는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야, 오시면 없고 하는 거야? 다음 녹화 또 하러 같이 가시죠. 이거 훌륭한 방청객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네, 엘리베이터죠. 저는 실내 갇힘입니다. 뭐예요? 다들 엘리베이터 하는데 이 문제를 왜 내겠어요? 의외로 실내 갇힘 사고 상당히 많아요. 어디 저기 방청객들하고 나하고 안 맞아. 내 팀이 조금 있다가 와요. 우리 팀이 조금 있다가 오는데 이 팀들이 좀 호응이 없는 이유는 나 한번 믿어봐요, 진짜. 저는 우리 새로 MC로 합류한 황현희 씨를 믿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엘리베이터. 좋아. 자, 엘리베이터 역시 예상대로 엘리베이터였군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이렇게 많이 나는 줄 아셨어요, 여러분? 안 맞아, 이 팀하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태현 씨가 한번.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사고 많이 나는 거 아셨어요? 정말 지휘해, 방청객을. 오케스트라 같아,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 지휘를. 아니, 근데 이제 웃을 일이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요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다 설치되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갇히면 주의해야죠. 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승강기가 운행 도중 갑자기 추락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대개의 경우 기계적 오작동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그 안에 승객들이 갇히거나 잠시 쿵하고 짧은 구간을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침착하게 기다리면 큰 부상 없이 구조되곤 하는데, 하지만 엘리베이터 사고 중 사람이 바닥까지 추락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문 앞 승강장에서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2명이 통로 아래로 추락, 1명은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은 사례.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태우는 박스인 카 위에 떨어져 사망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앞 승강장에 있다가 갑자기 통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뜻하지 않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문, 체중 60kg의 성인 남성이 1m의 거리를 달려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상황을 가정해 약 60kg의 모래주머니로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해보니 보셨습니까? 놀랍게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승강 통로 쪽으로 젖혀진 엘리베이터 문. 엘리베이터 문에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문이 휘어지는 탄성 변형이 발생하고,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아래쪽 홈에 작은 가이드 슈로만 고정되어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홈에서 이탈하면서 젖혀지는 것. 엘리베이터 문 저편은 카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건물 바닥면까지 혹은
카가 멈춰 있는 지점까지 빈 공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만약 승강장에 있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서 문이 승강 통로 쪽으로 젖혀질 경우 곧바로 떨어져 심각한 중상 및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기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엘리베이터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엘리베이터 문에는 기대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부딪히지도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서 2009년에는 엘리베이터 사고를 줄입시다. 정말 충격입니다. 아까 그 문이 확 열리는 장면은 정말 무서워요. 맞아. 그죠?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게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문이 열려서 추락하는 사고보다는 그 갇히는 사고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현장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이제 오작동으로 인해서 멈춰 서면서 승객들이 갇히는 그런 사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른 후에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갇혀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에 하나라도 엘리베이터가 이 바닥까지 추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홍철 씨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엘리베이터에 자동 제어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제어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평소 속도의 130%에 이르게 되면은 스스로 멈춰 설 수 있도록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인데요. 게다가 엘리베이터에는 이러한 자동 제어 장치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바닥까지 추락할 확률은 매우 정말 희박한 다행이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그렇구나. 네. 근데 교수님 참 외모도 멋지시지만 배운 줄 목소리 해보셨어. 무슨 목욕탕 안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